시민들은 설도 잘 쇠시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대한문로 나오셨습니다. 차례는 모셨습니까? 아니면 뭐 떡국도 잘 드셨습니까? 여러분들 올해도 또 힘찬 투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 중국 폐렴 절대 걸리시지 말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가 우리 연사를 대표해서 큰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자, 2020년 음력으로 경자년이 밝았습니다. 토정비결 요즘 안 보시죠? 제가 오늘 설이니까 이 구구를 한번 좀 알려보겠습니다. 이 경자년이라는 경자는 갑월병정 이렇게 나가는 천간, 열천간의 7번째 숫자입니다. 근데 이게 옥편을 찾아보면은 구셀 경자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오행으로 따지면은 이게 금에 속합니다. 쇠붙이, 철. 그 쇠라 그러면은 대본에 뭐가 생각납니까? 쇠로 만드는 칼과 창. 그 옛날 분들이 이 전쟁을 상징한 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경자가 들은 해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큰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올해 경자년 그러니까 올해 시끄럽겠구만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자, 보십시다. 1950년 6.25 경인년이 났습니다. 이게 열자로 끝나거든요. 10년 뒤인 경자년 1960년 4.19가 터져가지고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하와이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20년 또 지나서 1980년 경진년에 광주에서 무장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거꾸로 가보면은 1910년 경술년에 우리 이시 조선이 일본한테 합방이 돼가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경자년 경자가 붙어서 좀 시끄럽고 싸움이 많이 나고 그런 해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올해 이미 싸움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4.15 총선거 대한민국이 온통 들썩거리면서 이 좌빨들과 싸움을 한번 벌여야 됩니다. 그러면 국제적으로는 세계 지금 최고 강국인 미국 대통령 선거가 11월 3일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투쟁이 벌어지고 싸움이 나고 전쟁이 나는 이러한 위기 상황이 바로 기회가 아닙니까? 하필이면 밑에 있는 지지, 이거는 좌축인묘에서 12지지에 맨 첫 번째인 자자가 붙었습니다. 1호는 이게 쥐띠가 되고 좌축인묘 이렇게 시작하니까 다시 말하자면 12번 띠가 다시 시작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건대 저는 올해 큰 싸움판 한번 벌여가지고 이 대한민국에서는 저 종북 좌빨 정권 싹 쓸어내버리는 새 출발하는 경자년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자, 오늘 뭐 이렇게 그래도 문재인이 좌빨 정부 한마디 욕을 하고 가야죠. 저 문재인이가 들어있는 청와대는 완전히 지금 형사피의자 집합소, 형사피의자 소굴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추미애라고 이상한 조국이보다 더한 법무장관을 하나 임명해가지고 검찰 인사를 2번을 했는데 그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터져나와서 골치 아파하고 있는 비리가 3가지입니다. 하나는 조국이 일가족 단위 걸려있는 비리가 있고, 두 번째는 유재수라고 이 돈을 장악하기 위해서, 금융을 장악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에 박아놓은 유재수란 놈 그 뇌물사건 감찰을 덮은 사건이 하나 있고, 그리고 드러났지만 18년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을 떨어뜨리고 문재인이가 개인적으로 형으로 모시는 송철호 당선시키기 위해서 벌인 공작선거, 관건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청주에서 청주 터미널 부지 한 놈이 사가지고 뭐 4개월 만에 그냥 주상복합 건물로 허가받는 바람에 5천억 벌었다 그러죠. 그런데 좌우간 그 친구가 17년 1월 달에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는데 저 청와대에 그 발 넓은 김정숙이가 그 청주 병원까지 가서 위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이제 또 나오겠죠. 요번에 검찰 인사의 핵심은 바로 이렇게 이런 3대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 일반 검사, 부장검사, 그 위에 차장검사, 검사장, 이 지검장, 이 사람들을 몽땅 지금 날리는 짓거리가 바로 검찰 인사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재인 좌빨 정부 청와대는 하도 주연재가 많아가지고
지가 임명한 검찰총장도 좀 못 믿고, 우리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 식구들은 봐줘야 될 거 아니냐 이놈아 하면서 검찰을 지금 급박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참 비참한 현실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수사 책임자를 갈아치우는 사법 방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바로 지금 수사를 받고 구속시켜야 할 대상이 되어 있는 게 지금 우리 이 종북 좌빨 정권의 독재의 아주 생생한 실상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여러분. 자, 지금 보수 통합이라는 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지난번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108석을 갖고 있는 제1야당 보수당이라고 부르는 자유한국당이 이 보수 통합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엉뚱한 바깥에서 무슨 혁신 통합 추진 통추위라는 게 만들어져서 이 판을 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통추위의 멤버가 누굽니까? 바로 이재호, 박형준이 등등 친이명밖에 멤버들이 다 총출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뭔가 시나리오를 사고 이걸 갖다 도와주고 있는 배우 세력은 누구냐? 김무성이와 인척관계에 있는 조선일보, 그리고 지금 친중 활동을 맹렬히 하는 홍석현이가 이끄는 중앙일보. 자, 이 자들이 지금 나서가지고 보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그 복잡한 과정 제가 다 생략하고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108석의 자유한국당과 8석밖에 없는 유승민이의 정당이 1대1로 통합하는 게 보수 통합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11월 달에 황교안이가 유승민이하고 합치겠다고 이미 한번 운을 떼었다가 모든 우파 유튜버들이 다 들고 일어서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접었는데 이게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유승민이 8명 있는 유승민이 정당하고 자유한국당 합치는 게 여러분 보수 통합으로 인정하십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자면은 탄핵 세력들이 동맹으로 다시 뭉친 것입니다. 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비롯한 이 언론, 거기에 친이명밖에, 그리고 탄핵 찬성한 62명, 그 세력들, 자기가 뽑은 자기 당의 대통령 등 뒤에서 칼 꽂고 나가가 자유한국당은 망해야 되는 정당이라고 나가서 바른정당 만들었던 자들이 다시 재집결한 탄핵의 제2라운드가 바로 지금 보수 통합입니다. 자, 여러분, 유승민이하고 저 이미 조선일보에 보도가 됐죠. 새로 만드는 통합신당은 이름은 다시 바꿉니다. 통합신당으로 합시다. 자, 공동대표 황교안이하고 유승민이가 공동대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유승민이 공동대표 실제 움직이는 것은 누굽니까? 유승민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공천관리위원장을 뽑았는데 김형호 역시 친이명박계고 부산 경남고등 출신으로 줄곧 탄핵 때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보고 11월 달부터 하야하라고 주장해오던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 김형호가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3가지 나름대로 원칙을 얘기합니다. 첫째, 판가리하겠다. 그건 좋습니다. 판가리를 하든 말든. 두 번째 뭐냐? 보수 진보로 나누는 것은 이미 낡은 구분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빨갛게 물들어서 사실상 적화가 됐다고 개탄을 하는데 보수 진보 나눌 필요 없이 이념을 뛰어넘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얘들 논리로 따지자면은 문재인 좌파하고도 협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들이 탄핵의 강은 넘어갔다. 탄핵은 역사적인 평가에 막 나중에 따지자는 거로 갔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만일 보수 통합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태극기를 들고 탄핵 무효를 외쳐온 바로 여러분들은 보수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소리는 어디에 사라져 버렸습니까? 배신자들입니다. 자, 그동안 황교안이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에이 자꾸 곽영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믿었습니다. 황교안이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고 그 2인자인 총리까지 했으니까 황교안이가 설마 우리가 주장하듯이 더 탄핵 책임자 한 5, 6명 내쳐주는 인적 청산을 하고 제대로 만들어주기를 기대했는데 이제 기대를 접어야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지적했듯이 황교안이가 따지고 보니까 이제 김무성이 유승민이의 간첩이 아니었냐는 그런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108석을 갖고 있는 제1야당 대표가 8석밖에 없는 유승민이한테 질질 끌려가면서 이렇게 통합을 논의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유한국당을 똘똘마리 보쌈해가지고 김무성이 유승민이한테 지금 갖다 바친 게 황교안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오죽하면은 이 언주조차도 특정 계보가 특정 목표를 향해서 몰아가는 보수 통합이 아니라고 자기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좀 나섰지 않습니까? 자,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23일 날 이틀 전에 더 폭탄이 터졌습니다. 황교안이가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데 느닷없이 이번에 압승을 하면은 대통령제를 뜯어고치는 개헌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저는 정치부 기자하고 하면서 30년을 정치권을 지켜봤지만은 야당이 총선거에서 개헌 내세우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18년 봄에 얘들이 개헌 모선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완전히 저 조국이가 나와서 매일같이 설명을 하고 토지 공유제 그 다음에 인민민주주의 따지고 보면 북한 공산주의로 가는 개헌안을 설명을 하고 얘들이 개헌 발의를 할 단계까지 갔지 않습니까? 근데 온 국민들이 들고 일라고 야당이 반대를 다행히 해줬고 그래서 개헌을 저지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여러가지 걱정하는 중 하나가 이번 4.15 총선에서 과반 이상 4+1인가 저렇게 협잡이 좌파 연합이 이루어지면 저놈들이 연방제로 가는 개헌할 거라고 지금 다들 경고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황교안이가 나서서 개헌을 하겠다고 쟤들 개헌 자락을 좀 깔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제를 없애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 즉 내각제로 가자는 얘기인데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내각제 하면은 좌우가 없습니다. 자, 이번 4.15 총선에 연동형 비례다 이래가지고 어느 당이 과반수 못 얻습니다. 저기야 민주당이 한 120석 얻고 뭐 저 정의당이 한 10대석 얻고 했는데 자유한국당도 한 130석 얻었다 치자. 내각제로 가면은 A와 B, A와 C, C와 D 좌우가 없습니다. 협잡해서 합쳐서 다수당이 되면은 여당이 됐다가 그 연합이 깨지고 다른 당으로 가면 야당이 되고 그러니까 내각제로 가면 제일 좋은 거냐 빠찌만 달고 있으면은 여당도 되고 야당도 되고 그리고 그 빠찌를 또 지역구에서 우리 아들한테 세습해주고 손자까지 맡기면은 대한민국 이 땅에서 내각제로 한 50년간 부귀영화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의정부 보셨잖아요. 문희사이가 50대 아들 세습시키려다가 워낙 반대가 심하니까 잠시 접었는데 자 도대체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개헌 자락을 깔아주는 이 작태를 보고 이게 도대체 이게 보수 세력이 맞는가? 이래가 4.15 총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그냥 망해가지고 연방제로 가는 겁니까? 정말 하늘도 무심합니다. 자 탄핵을 하고 박근혜 등대에서 칼 꽂은 자들이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고 걔들이 다시 야당을 점령을 해가지고 걔들이 통합신반 간판을 따고 달고 다시 나올 때 이게 우리 야당이니까 또 김무성이 유승민이 김세연이 김성태 투표해 주실 겁니까 여러분? 저보고 묻습니다. 그럼 대안이 있느냐? 저도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저 김형호가 휘두르는 공천 칼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옛날 박근혜 파가 있다면은 20-30명 의원들이 튀어나와서 뭔가 신당도 만들고 박근혜 탄핵 무효를 외치는 어떤 정당도 결성이 되겠죠. 그게 어떤 국민들의 바람을 타면 만들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 시민단체에서 정당을 만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시민단체들도 탄핵 무효를 지난 3년간 줄기차게 외쳐온 우리 시민단체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미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최명성 변호사를 모시고 탄핵의 법적인 잘못된 점 토론회를 갖고 나서 20여 개 단체가 모여서 우리 국본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탄핵 무효, 법치 회복, 헌정질서 회복을 외치로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는 단체들이 단일 어떤 모임을 만들자 하는 결의가 있었고 지금 모임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자유우파 모임이 저는 이제 태동을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막막합니다. 그러나 하늘이 대한민국을 버리겠습니까? 저는 이번 총선 투쟁에서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비책을 그래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하나, 마지막 기회가 남았습니다. 3월 1일 3.1절 대규모 집회입니다. 10월 3일 300만이 나오셨고 10월 9일 200만이 나오셨는데 이번 3.1절에 우리 탄핵 무효를 외치는 모든 시민단체가 만일에 하나가 됐습니다. 이 시청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500만 명만 나오시면 문재인 좌파 정권에게 결정타를 매길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3.1절날 500만 애국 시민이 나오시는 것으로 문재인 정권의 결정타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나오실 수 있죠? 그 대신 우리 보수단체들은 서로 공동 분모를 찾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는 평균 투표율이 75%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선거는 78%까지 갔습니다. 특히 오후 2시쯤부터 투표율이 보통은 떨어지는데 지난 12년 12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킨 그날은 투표율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 또 젊은 애들이 나와갖고 이게 뒤집히는가 아니냐 했는데 다행히 60대 이상 우리 고령층에서 그날 당일 오후 2시부터 대거 투표장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78%의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박근혜를 51.6% 1500만 지지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총선거의 평균 투표율은 55% 내외입니다. 적게는 54%에서 58%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립니다. 우리 어른들이 저도 그 부류에 속하지만은 자 어쨌든 새로 나오는 우리 보수의 대표적인 정당을 위해서 당일날 투표율 우리가 다 나와서 10%만 올리면은 무조건 우리가 3분의 2, 180석도 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사전 투표하시지 말고 4.15 날 계시다가 오후 2시, 3시 때부터 나오셔가지고 동네 어른들 손잡고 내가 커피 사줄게, 내가 오늘 국밥 사줄게 해서 데리고 나오셔서 투표율을 10%만 올리면은 우리 보수가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우리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한시가 바쁘게 새로운 우리의 여망을 충족시켜줄 보수 신당이 나오고 보수 세력이 뭉치고 그렇게 해서 3.1절날 500만 애국 시민들이 좌파 정권을 끝장을 냅시다.